안녕하세요, 카즈입니다. 일본 유학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유학 박람회 같은 곳을 가다 보면 엄청 큰 박람회가 아닌 이상 거의 다 사립대학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학교들이 있지만 저는 치대를 나왔기 때문에 사립치과대학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유학 박람회 같은 곳에서 설명을 들으면 당연히 좋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줍니다. 취업률, 국가고시 합격률, 생활환경, 학교의 최신 시설 같은 것들이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사립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가진 학교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국립에 비하면은 시설은 훨씬 좋겠죠. 하지만 국립지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일본에서 오래 학교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오늘은 일본 사립지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 생각과 들어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영상에서 사립치과대학에 입학하신 분들이나 졸업하신 분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려는 영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립지대를 나와서 훌륭하게 국가고시에 한 번에 합격하고 임상도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본 사립지대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들어간 이후에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일본 사립치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학비가 너무 비쌉니다. 일본 사립치대는 학비가 정말 비쌉니다. 국립대학은 대략 1년에 55만엔 정도이고 외국인은 반값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부담은 27만엔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자소에서 나오는 이재유 성적 우수자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립치과대학은 제가 검색해본 기준으로는 싸면 1년에 300만엔, 비싸면 500만엔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장학금 없이 단순 학비만 비교하면 대충 국립대학교 6년 학비가 사립대학교 1년 학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면 돈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야기할 문제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급, 졸업시험, 국가고시 등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하면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입학이 너무 쉽습니다. 몇몇 사립치과대학의 외국인 입학 기준을 보자면 JLPT N2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지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인 이제유를 안 봐도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참고로 제가 JLPT N1을 따고 일본에 들어갔을 때 엄청 고생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본 치대 생각보다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치대 입학이 아니라 졸업 그리고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합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만 생각하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학교라는 건 결국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편차치가 아주 높은 학교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엄청 빡세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외국인은 외국어로 전문 용어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주변 분위기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진급과 졸업이 어렵다입니다. 이건 일본 사립지대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치대 자체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라고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부 사립대학들은 학생을 쉽게 졸업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과 특성상 진로가 거의 고정되어 있고 국가고시를 치면 100% 취업이 되니 눈에 보이는 학교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국가고시의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도 국가고시 합격률 관리가 중요할 테니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을 졸업시험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사립치대생과 깊게 이야기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사립의대생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재시험비를 따로 내야 하는 학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한 번 유급하면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거죠. 1년치 학비와 생활비가 추가로 드니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실적 관리도 되고 1년치 학비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네 번째, 합격률이 낮다입니다. 분명 유학 박람회에서는 합격률이 높다고 말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생각이 드실 건데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국가고시에서 떨어진 제 입장에서 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근데 결국 저희의 목표는 입학이 아니라 6년 만에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학구열, 면학 분위기, 국가고시 대비 시스템 이 좋은 곳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립지대는 국가고시 합격률이 국립보다 낮은 편입니다. 물론 사립대학교 중에서도 정말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보통 제가 두 번째에서 말했던 입학이 너무 쉽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입학이 쉬운 학교일수록 이후 과정에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데이터의 모순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사립지대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들만 보여줍니다. 특히 일본 사립지대에서는 국가고시 합격률을 홍보할 때 응시자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응시자 기준이지 출원자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원을 해도 졸업을 하지 못하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저번 시험 데이터를 보면 국립대학교 신졸자는 출원자 482명, 수험자 481명, 합격자 413명으로 합격률이 85.9%였습니다. 반면 사립대학교 신졸자는 출원자 1615명, 수험자 1278명, 합격자 1002명으로 합격률은 78.4%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험자 기준이 아니라 출원자 기준으로 합격률을 바꿔보면 국립대학교는 85.9%, 사립대학교는 약 6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애초에 시험을 못 치게 된 학생들이 꽤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졸업자들까지 포함하면 국립은 약 73%, 사립은 약 50% 수준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만으로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정말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는 사립지대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인들끼리 뭉치기 쉽다입니다. 사립치과대학들은 외국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초반에는 일본어도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인들끼리 모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몇몇 사립지대들은 외국인들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인 동기나 선후배가 꽤 많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처음엔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본인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한국인들끼리만 생활하다 보면 일본어 실력은 안 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치대는 일상 회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학용어, 실습, 환자 응대, 경호 표현 등 이런 것들을 다 일본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어 실력이 정체되면 결국 학과 공부도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국가고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정리하면 제가 일본 사립지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학비가 너무 비싸고 입학은 쉬운데 졸업과 국가고시는 어렵고 데이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이 많은 환경 특성상 공부와 언어 면에서 더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고 사립지대에 가서도 많은 일본인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면서 혼자서라도 끝까지 버틸 자신과 정신력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정신력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가능하면 시간을 1, 2년 더 투자해서라도 국립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하고 국가고시까지 통과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입학 난이도만 보고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